세계에서 가장 큰 팝그룹 가운데 하나가 그래미의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후보에서 탈락해서가 아닙니다. 그래미가 새로 만든 아시아 팝이라는 문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만들어진 팝은 그냥 팝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한국어와 일본어, 중국어로 불린 음악에는 지역의 이름이 붙습니다. 세계 차트를 휩쓴 음악도 아시아라는 별도의 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미는 이를 다양성의 확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TS가 본 것은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주류의 문을 넓히는 대신 문 옆에 별도 대기실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BTS는 그 분류 안에서 경쟁하기보다 심사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상을 못 받아서 토라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팝의 중심을 정하고 누구에게 지역의 이름표를 붙이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칼럼은 BTS의 불출품이 왜 일정 조정이 아니라 그래미가 세계 음악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거부로 읽히는지 추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세계의 팝을 결정하는 곳은 그래미일까요? 그럼 시작합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새로 마련된 아시아 팝 부문입니다. 그래미는 아시아에서 성장한 팝 음악과 아시아 언어가 사용된 작품을 별도의 범주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습니다. 표면만 보면 기회가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아시아 아티스트가 후보가 되고 트로피를 받을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BTS는 이 변화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지역과 언어로 나누는 방식이 오히려 아시아 아티스트를 세계 팝의 중심에서 분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탈락이 아니라 불출품입니다. 심사를 받은 뒤 결과에 항의한 것이 아니라 그 분류가 작동하는 심사의 작품을 내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이번 결정은 그래미를 향해 상을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미라는 제도가 어떤 기준으로 자신들의 음악을 바라볼 것인지 명확하게 먼저 답하라고 요구하는 행동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장르와 출신 지역입니다. 록은 악기와 사운드의 문법으로 구분되고 재즈와 힙합도 음악적 형식과 역사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아시아 팝이라는 이름은 음악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보다 누가 어디에서 왔고 어떤 언어로 노래하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BTS의 음악 안에는 팝과 힙합, R&B, 전자음악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곡마다 성격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아시아에서 출발했고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지역 부문에 묶인다면 음악적 다양성은 오히려 지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 아티스트가 영어로 부른 댄스곡은 팝의 한가운데 놓이는데 아시아 아티스트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면 별도의 이름표가 붙는 것입니다. 결국 음악의 내용보다 출신지가 먼저 평가의 틀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세트로피가 하나 늘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팝이라는 보편적인 이름을 누가 독점하고 누가 예외로 분류되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미의 출품 절차를 보면 이 문제가 선명해집니다. 작품이 제출되면 어떤 장르와 부문에서 심사를 받을지 분류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아시아 팝 부문에 해당한다고 해서 규정상 본상이나 일반 팝 부문에 도전할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그래미는 차별이 아니라 선택지를 늘린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자격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작품을 어느 부문에 가장 자연스럽게 배치하는지, 투표자들이 그 음악을 어떤 틀로 먼저 인식하는지가 실제 경쟁에 영향을 줍니다. 별도 부문이 생기는 순간 아시아 아티스트의 음악은 세계적인 팝보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음악으로 먼저 읽힐 수 있습니다. 본상의 문을 법으로 닫지는 않았지만 그 옆에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의 문을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심사 과정 전체가 그 방향을 당연한 선택처럼 받아들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BTS가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유도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열려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문입니다. 이 문제를 BTS의 그래미 경험과 떼어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BTS는 다이너마이트와 버터로 그래미 후보에 올랐고 시상식 무대에서도 많은 화제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BTS는 음악의 주인공이라기보다 글로벌 시청자를 불러오는 특별 손님처럼 다뤄진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후보 지명은 있었지만 주요 부문의 중심으로 이동하지는 못했고 세계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성과와 그래미 안에서의 위치 사이에는 간극이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수상 실패만으로 차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은 경쟁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팬들이 문제 삼은 것도 단순히 트로피의 개수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같은 팝의 무대 안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는 논쟁이었다면 이제는 아예 아시아 음악을 위한 별도의 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닫혀있던 중심의 문을 여는 대신 주변에 보기 좋은 방을 하나 추가한 것은 아닌지 묻게 된 것입니다. 그래미가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던 아시아 아티스트에게 후보와 수상의 기회를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새로운 부문은 이름조차 알려지기 어려웠던 음악가들에게 세계적인 무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효과를 모두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더 근본적인 포용의 방식입니다. 소외된 사람을 기존의 중심으로 들이는 것과 소외된 사람끼리 경쟁하는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트로피의 수는 늘어날 수 있지만 중심과 주변의 경계는 더 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BTS처럼 이미 미국 차트와 글로벌 스트리밍, 스타디움 투어에서 주류 팝의 경쟁자가 된 팀까지 지역 부문으로 설명된다면 질문은 더 커집니다. 어느 정도 성공해야 아시아의 스타가 아니라 그냥 팝스타가 될 수 있는가? 그 기준을 계속 뒤로 미룬다면 새 부문은 사다리가 아니라 천장이 될 수 있습니다. BTS의 거부는 기회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기회가 놓인 위치와 방향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 장면의 모순은 이름에서 드러납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팝은 아메리칸 팝이라는 별도 부문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영어로 노래한다는 이유로 언어 전용 카테고리에 배치되지도 않습니다. 중심에 있는 음악은 자신의 지역성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심 밖에서 온 음악은 출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K-팝이라는 이름도 처음에는 한국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표지였습니다. 그러나 BTS가 세계 팝 시장에 한복판까지 들어온 뒤에도 그 표지가 작품보다 먼저 붙는다면 이름은 소개가 아니라 경계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미의 아시아 팝 부문은 아시아 음악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시에 그것을 여전히 별개의 영역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BTS가 묻는 것은 특별 대우가 아닙니다.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같은 차트에서 기록을 세운 음악이라면 왜 같은 팝의 언어로 평가받을 수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다양성이라는 말은 분리를 부드럽게 포장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불출품의 핵심 주장은 명확합니다. BTS는 그래미에게 자신들을 반드시 본상 후보로 올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경쟁하기 전에 자신들의 음악을 지역과 언어로 먼저 구분하는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에 대한 불만과 다릅니다. 그러나 규칙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그 규칙 아래 출전하는 순간 제도의 정당성을 보태게 됩니다. BTS는 참가의 트로피를 얻는 이익보다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던질 수 있는 질문을 선택했습니다. 작품을 제출하지 않는 순간 수상 가능성뿐 아니라 그래미 무대가 제공하는 홍보 효과도 함께 포기해야 합니다. 이미 세계적인 성과를 확보한 팀이었기에 가능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래미의 인정이 없어도 커리어가 무너지지 않는 아티스트가 바로 그 독립성을 이용해 다른 아시아 음악가들이 앞으로 어떤 이름으로 불릴지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 보이콧은 그래미가 필요 없다는 과시가 아닙니다. 그래미가 세계 음악을 심사하려면 먼저 세계를 나누는 방식부터 바꾸라는 요구이며 자신들이 그 분류의 성공 사례가 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물론 첫 번째 반론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시아 팝 부문이 없다면 많은 아시아 아티스트가 기존 부문에 후보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새로운 부문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첫걸음이며 제도 안에서 가시성을 키운 뒤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작은 무대가 더 큰 기회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새 부문이 통로여야 합니다. 아시아에서 성공한 아티스트가 이 부문을 거쳐 일반 팝 부문과 본상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산업이 아시아 음악을 그 안에 머물게 하는 편리한 명분으로 사용한다면 통로는 곧 격리구역이 됩니다. BTS의 사례는 이 위험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미 세계 팝의 최정상에서 경쟁한 팀조차 지역 부문으로 호명된다면 아직 덜 알려진 아티스트가 그 경계를 넘어설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기회를 늘린다는 명분만으로 그 기회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반론은 직접적입니다. 아시아 팝 부문에 들어간다고 해서 BTS가 올해의 앨범이나 올해의 레코드 같은 본상에 출품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규정상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래미가 BTS의 본상 도전을 봉쇄했다고 단정하면 과장이 됩니다. 그러나 BTS가 제기한 문제는 자격표의 문구만이 아닙니다. 심사위원이 수많은 작품을 마주할 때 어떤 음악을 어느 서랍에서 먼저 꺼내보는가의 문제입니다. 별도 지역 부문이 존재하면 아시아 언어의 팝은 그곳에 가장 적합한 작품으로 분류되고 일반 팝과 본상에서는 예외적인 도전자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두 문이 모두 열려 있어도 안내판이 한쪽만 가리킨다면 경쟁 조건이 같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비판은 본상 출전 금지가 아닙니다. 아시아 아티스트를 주류 팝의 자연스러운 구성원이 아니라 별도 카테고리에서 먼저 평가할 대상으로 만드는 구조적 분리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해야 비판도 더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BTS는 왜 제도 안에서 싸우지 않고 불출품을 택했을까요? 후보가 된 뒤 수상 소감이나 인터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가에는 언제나 승인이라는 의미가 따라붙습니다. BTS가 아시아 팝 부문에 작품을 내고 후보가 되거나 수상한다면 그래미는 그 장면을 새 제도의 성공 사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시아 그룹이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카테고리는 빠르게 권위를 얻게 됩니다. BTS가 트로피를 받을수록 오히려 자신들이 비판한 분류가 정당화되는 역설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출품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일관된 방식입니다. 상을 받을 기회뿐 아니라 무대와 화제성까지 내려놓아야 메시지가 흐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선택이 모든 아시아 아티스트에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인에게 그래미 후보는 포기하기 어려운 기회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힘을 가진 BTS가 먼저 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은 개인적인 자존심보다 산업 전체에 대한 발언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이 남기는 파장은 두 방향으로 퍼질 것입니다. 첫째는 아시아 음악 산업입니다. 다른 아티스트들은 새 부문을 기회로 활용할지 BTS처럼 분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쪽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무대는 커리어를 바꿀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참여 여부보다 참여가 곧 제도에 대한 동의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각자의 위치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래미입니다. BTS가 빠진 아시아 팝 부문은 대표적인 아시아 팝 그룹 없이 출발해야 하는 모순을 안게 됩니다. 새 부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이름이 그 부문의 존재 이유에 반대해 자리를 비운 것입니다. 이 공백은 트로피보다 더 커다란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미가 부문을 유지하려면 후보 수를 늘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아시아 아티스트가 일반 팝과 본상에서도 동등하게 경쟁한다는 사실을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무대는 포용의 상징이 아니라 분리의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공은 레코딩 아카데미로 넘어갔습니다. 그래미가 해야 할 일은 BTS의 불출품을 유명 아티스트 한 팀의 선택으로 축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정상급 그룹이 수상 가능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분류 기준을 문제 삼았는지 답해야 합니다. 해결책은 아시아 팝이라는 이름을 없애거나 지키는 단순한 선택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해당 부문의 기준을 음악적 특징으로 정교하게 만들고 지역과 언어가 일반 팝 부문 진입을 막는 비공식 장벽으로 작동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본상과 일반 장르 부문에서 아시아 음악이 어떻게 평가받는지도 투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투표인단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다양해진 사람들이 여전히 오래된 서랍 속에서 음악을 분류한다면 변화는 제한적입니다. 세계 시장의 실제 중심은 이동했습니다. 한국어 노래가 미국 차트 정상에 오르고 아시아 아티스트가 전 세계 스타디움을 채우는 시대입니다. 그래미가 이 현실을 해외의 성공으로만 바라본다면 세계 최고의 음악상이라는 명칭과 실제 심사 범위 사이의 간극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래미는 BTS에게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고 말할 겁니다. 아시아 팝이라는 이름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BTS가 원했던 것은 특별히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서 있던 자리에서 다른 아티스트들과 같은 이름으로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래가 세계 차트에 오를 때는 팝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함께 따라 부를 때도 팝이었습니다. 스타디움을 가득 채우고 국경과 언어를 넘어 한 시대의 목소리가 되었을 때도 분명 팝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을 나눠주는 순간이 되자 그래미는 다시 그들 앞에 국경선을 그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BTS의 음악을 하나의 음악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래미만 끝내 그 음악의 출신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래서 BTS는 그 선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을 받지 못할까봐 물러선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작게 분류해야만 줄 수 있는 상이라면 차라리 받지 않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한 가지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BTS에게 그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미에게 BTS를 온전히 받아들일 그릇이 없었던 것입니다. 트로피는 여전히 그래미의 손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이 그 손을 떠나는 순간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더 이상 BTS는 언제 그래미를 받을 것인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미가 언제쯤 BTS가 이미 만들어 놓은 세계에 도착할 것인가. 어쩌면 그래미가 BTS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BTS가 그래미의 한계를 세상에 보여준 것인지도 모릅니다.